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취월장. 안녕하세요. 일취월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에 이어 저희가 경성 크리처를 오늘은 들고 왔는데요. 나머지 8, 9, 10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채혁과 태성의 케미를 얘기하면서 썸머님이 이 둘 중 한 명만 죽어도 하차하겠다라고 하고 저 네온이 그러면 둘 중 한 명을 죽인다면 그래도 마지막 장면에서 죽이지 않을까요? 했는데 저희가 또 이걸 소름 끼치게 맞춰버렸잖아요. 정말 저희 중에 지금 내부자가 있는 거 아니죠? 감독님과 통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 이게 그 클리셰가 확실히 이 클리셰 작품을 덩어리예요.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썸머님이 하나 더 맞히셨잖아요. 아니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태상이가 너무 많이 다쳐서 위태로워 보인다. 눈 떴는데 누가 치료해주고 햇살 짹짹 이렇게 있는 병원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확히 맞췄죠 제가? 저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이대로 된다고? 우리 예언자? 말하는 대로잖아 지금. 그것도 태성이가 정말 묘사한 것과 똑같이 아침에 이쁘게 그쵸? 눈 뜨고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태상이를 살리기 위한, 전개하기 위한 꼭 필요한 장면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딱 맞춰버린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결말 파트 1, 파트 2 결말에 대해 집중 탐구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즌 1에서 끝날지 시즌 2로 만들지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말을 보니까 영락없이 시즌 2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안 나오면 안 되죠. 네, 큰일 나요. 또 넷플릭스가 얼마 전에 시즌 2 공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시즌 1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한소희 배우님이 그러니까 채옥이가 죽잖아요. 저는 거기부터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동태농가를 하고 봤지 뭐예요. 그쵸. 저는 죽어도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죠. 채옥이가 엄마한테 촉수에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근데 마지막에 또 의문스럽게 살아나는 것처럼 하고 눈을 팍 뜨잖아요. 그쵸. 이게 어떤 장면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세이싱, 채옥의 어머님인 성심이 자신에게 있던 나진을 이제 채옥이에게 주면서 채옥이가 그 나진을 딱 받아들인 상태로 끝이 나는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냥 살짝 사후세계 느낌 있잖아요. 물속에서 둘이 죽어서 엄마와 딸로서 만나는 건가 했는데 냅다 먹여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이게 신과 함께로 이어지는 내용인가? 이게 뭐지? 사후세계로 가는 건가 이제 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어쨌든 성심의 입장에서 나진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괴물로 만든 되게 나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일 줄 알았는데 어쨌든 자식인 채옥한테 그걸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왜 줘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채옥이가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죽었는데 왜 계속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비슷한 장면이 저는 작품에서 하나 더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요? 이 명자가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명자 불쌍해요. 맞아요. 불쌍해요. 근데 이 명자가 죽고 그 가토가 명자의 아기를 보면서 그 명자 아기에도 나진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거는 명자의 자인지 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식들에게 다 넘겼죠. 나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가토의 말처럼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라서 유전까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왜 이런 설정을 했을지 제가 그래서 이게 결말이 저는 모르고 봤단 말이에요. 이게 시즌 2가 나올 거라고 모르고 당연히 여기서 끝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봤는데 마지막에 가토가 안 죽는 거예요. 이놈 고개를 정말 빳빳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그 누구보다 괴물에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죽길 원했어요. 고통받으면서. 저도요. 그랬는데 죽지는 않을 망정
애가 태어났잖아요. 전 그쵸. 거기서부터 진짜 머리를 팍 쳤어요. 아. 이게 후대로 넘어가면 100%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그니까요. 시즌 2를 예고하고 후대로 넘겼구나 이거를. 아, 또 이 가토를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떠오르는 장면이 네네. 하나 더 있죠. 그 마지막에 유키코는 나름의 복수를 좀 당하잖아요. 그쵸. 막 얼굴 반을 화장했고 사실 저는 이것도 충격이었던 게 그렇게 네네. 폭발됐으면 죽는 거 그쵸. 아닌가? 왜 화상관이 않아. 뭐지? 불사신인가? 뭐 이런 근데 생각이. 오히려 그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유키코 네. 한테는 그 마에다한테는 이게 더 큰 지옥일 것 같아요. 아, 차라리 맞아요. 살아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일본인으로서 일본이 패전을 했고 그리고 자기 이 남편도 물론 이제 좋아하지 않았지만 없고 자기를 내세울 만한 모든 걸 잃었잖아요. 자기 예쁜 얼굴도 잃고. 그러니까 오히려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마에다가 되게 무기력해 보이는 엄청나게요. 장면으로 나오는데 근데 가토는 와가지고 일본이 눈치 패전했습니다. 없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이래서 드디어 이제 음. 좀 기세가 가라앉나 했더니 근데 저와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는 걸 보고 아니 패전을 했는데 그니까요. 어디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정말 도라이 같아요. 그 눈에 광기가 있어요 배우님이. 미칠 광이에요. 네. 그게 진짜. 그러면서 그 물을 주잖아요. 예. 전 가토가 주는 물은 단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심해요. 사람으로서 마에다도 괴물로 만들게? 뭐 그니까요. 뭐야? 그 물을 되게 길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나진을 넣었나? 그쵸? 이거 계속 봤어요. 제가 또 저도 오면서 다시 봤거든요. 네, 아니, 네. 나 있는데 내가 놓쳤나? 하면서 다시 봤는데 일부러 보이지는 않게 그쵸. 연출하셨더라고요. 지금 시즌 2로 가려고 떡밥을 마지막 화에 아주 그냥 대거 뿌리셨어요 지금.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아 대거 떡밥 이게 뭐야 하는 떡밥이 이제 마지막에 또 등장을 하죠. 맞아요. 호재 씨? 호재 씨 아니 무슨 누구세요? 태상아 어디 간 거야? 갑자기 저는 서울의 봄 다시 보는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TV에서 엥? 이건 그쵸, 서울의 그쵸. 봄에서 본 장면들인데 지나가면서 호재야 하고 뒤돌아보는 그 맞아요. 부름에 뒤돌아보는 박서준 배우님의 얼굴이 나오면서 끝나는데 이 박서준 배우가 뒤를 돌아보고 있을 때 뒤목에 상처가 있잖아요. 맞아요. 전 그걸 보면서 이건 또 뭐야? 그니까요. 뭐야 나진을 맞았다가 뺀 거야? 그니까요. 뭐냐고. 아니 그 후대들이야? 지금? 아니 난 너무 감독님. 저는 그리고 후대여도 저는 언짢을 것 같은 게 후대면은 일단 채욱이랑 결혼을 하진 않은 것 같고 그쵸? 그러면 태상이가 누구랑 또 딴 여자랑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채욱이의 혈청을 맞은 뭔가 채욱이라던가 아니면 채욱이의 또 자식과 만나는 이 스토리 뭐 도깨비예요? 이게 뭐야? 촛불 키면 나오는 건가요? 네, 저는 채욱과 태상의 러브 스토리를 원했던 거지 호재와 채욱이의 뭐 손자 이 손녀의 느낌을 원한 건 아닌데 진짜 제가 너무 슬픈 게 어찌됐건 감독님이 이 시즌 2를 현대로 넘겼잖아요. 아 맞죠. 저는요 시즌 2에 한소희 배우님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즌 2에도 둘의 키스신이 없다면 저는 별점 테러를 하겠습니다. 감독님. 이거 하차하시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 이렇게 현대까지 왔으면 이제 더 이상 경성 크리처가 아니라 서울 크리처 서울 아닌가요? 크리처죠. 어떻게 전개를 하실지 이게 그러니까 떡밥 수준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겠어. 그쵸. 이 느낌이어가지고 네? 시즌 2가 아니라 이건 스핀오프가 네, 아닌가. 맞아요. 괴물 설정 빼고는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걸 풀어 가실지 정말 기대할게요. 네. 저희는 또 나름대로 시즌 1을 다 봤으니까 시즌 1을 다시 한번 또 톱파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름 뭐 태상이 얘기도 좀 하고 채욱이 얘기나 나월땡 구소장 얘기는 좀 했는데 그 외적인 인물들을 다루지 못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잘생긴 배우님이 또 나오잖아요. 또 입이 귀에 걸렸어요. 또 하지만 그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는
잘생긴 건 인정인데 위아준 배우님이 연기하는 그 부강상사인가요? 그분이 위아준 배우님이셨어요? 네. 저 지금 10화까지 보는 내내 몰랐어요. 전 사실 지난 방송 때 썸머님이 말해주셔서 수연 배우님인 거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게 그 어벤져스 그 수연 배우님? 아 처음 알았어요. 그냥 예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쨌든 이 권준택이라는 인물과 그들 주변에 독립운동가들이 꽤 그쵸. 나오죠. 근데 좀 저는 그 시즌 1에서도 파트 1 때 이 독립운동가들과 이 위아준 배우님이 사실 답답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올 때마다 가슴이 뭔가 턱턱 쳐지는 뭔가 이념에 좀 더 강하게 압도된 느낌처럼 연출이 됐는데 이들이 약간 자신이 이념으로 해방을 이뤄내고 뭔가 그 해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목숨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저는 이렇게 묘사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시즌 1 때 시즌 1 파트 1 때까지만 해도. 근데 파트 2에서 그게 아니라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이 조금 드러난 것 같은데 금옥당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 기억이 나시나요? 아 마에다와 장태상이요? 마에다요. 마에다 네네네. 맞죠. 제가 또 할 말이 많죠 여기. 이때 나올 때 구소장이 뒤에 서 있고 막 장태상이 이게 다 그 마에다가 약해 빠진 사람들이에요. 연기를 기가 나게 하시네요 이제는. 태상 태주 다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창상 이러면서. 맞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태상이가 이건 시대가 만들어낸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 독립운동가들과 준택이도 감독님이 이런 시대가 만들어낸 인물로서 그려낸 게 아닌가.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광복을 하게끔 이들도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거니까 맞아요. 이런 걸 함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왜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를 보다가 이 장면에 나온 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메모까지 해놨거든요. 진짜요? 이게 둘이 막 말로 싸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장태상이 마에다 상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남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당한 일을 기억해주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살아남을 거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전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 대사에 대해서. 맞네요. 태상이가 그동안 살아남겠다, 살겠다 했던 거에 대한 또 다른 이유? 맞아요. 목적이 또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뭔가 이 작품 내내도 뭔가 그렇지만 저희는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현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이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분들이 다 모여서 뭔가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게 되게 뭔가 감사함이 확 느껴진 장면이었어요. 저는. 이 작품 자체에 사실 클리셰나 약간 신파 같은 장면이 많아서 좀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 이 장면만큼은 저도 되게 감독님의 의지와 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가 잘 드러나는 그래서 의미 있는 장면이다. 돌이켜보면 가장 의미 있는 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꼭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인물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리들이 있죠. 그 가토와 마에다 유키코와 그리고 이치로 원작까지 해서 이 3인방이 엄청난 악인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답답합니다. 그중에선 사실 마에다는 예뻐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때 악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추측했잖아요. 흑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녀도 완전 최종 흑막이었죠. 그리고 그녀에게 저는 가장 충격받았던 장면은 목숨에 차등이 있다고 장상한테 말할 때 목숨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걸 저렇게 말을 한다고? 맞아. 이런 충격이 왔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 마에다가 장태상을 정말 친구로서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뭔가 장태상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널 한 번씩 배신한 사람들이고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해주는 게 많은 사람인데 넌 어떻게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전형적인 일본 귀족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둘의 차이에 대해서 느끼질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서 참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생각밖에 못 하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그래도 난 한국인으로서 그쵸.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니까 얘랑은.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할 수가 없죠. 사실. 못하죠. 네,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장면에서 다 이 시대가 만들어낸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했던 거에 어쩌면 마에다 유키코까지 포함이 되는 맞아요. 장면이었겠네요. 아 저희가 근데 지난 방송에서 또 엄청 집중을 했던 게 과연 마에다와 쉐이싱의 관계는 뭘까 어떻게 풀어질까 기대했는데 응 안 말해줘로 끝났잖아요. 비밀이야. 그냥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이렇게 끝나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이게 제일 답답한 정말요. 부분이었어요. 이거 고구마 네. 500개거든요. 아 당연히 알려줄 줄 알았는데 이건 안 알려주고 떡밥만 아주 그냥 이렇게 뿌려서 했지만 한 번 더 그래서 추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마에다 유키코와 세이싱의 관계는 근데 너무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이게 그쵸. 그 메인 서사인 것처럼 계속 강조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막 앨범도 하는 거 보고 하면은 별일 아닐 것 같거든요. 그냥 싸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싸웠어요. 네, 그냥 또 마에다 성격에 그냥 거슬렸겠죠. 그쵸. 네, 그런 느낌이었겠죠. 음. 그래서 생각보다 별일 아닌데 거슬렸다는 이유로 쉐이싱이 괴롭힌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계속 엄청난 서사처럼 말을 하니까 이게 뭔가 이런 그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네. 말씀하신 둘의 서사 오! 찾아왔습니다. 역시. 근데 제가 또 화가 났던 게 제가 이거를 코멘터리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감독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또 답답한 게 아니 이거를 직접 말로 해주시고 다 알게 하면 어떡합니까? 영화를 그러니까요. 보는 내내 저희가 알게 해주셨어야죠. 라고 이제 댓글로 쓸 뻔했지만 감독님 네, 방송 들으셔야 시즌 2가 성공합니다. 저희 좀 어떻게 그 뭐라 그러죠? 시청자 시청자 검수단으로 불러주시면 안 되는지. 그래서 어떤 감독님이서 말씀하시기를 이 쉐이싱은 마에다의 가정교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센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마에다가 사랑했던 남자가 생겼었는데 그 남자가 성심을 좋아했대요. 그거를 알게 되고 마에다는 세이싱한테 엄청난 모멸감을 느껴서 왜냐면 마에다 입장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세이싱 하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세이싱을 자기 뜻대로 복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괴물을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사람이 괴물로? 그리고 복종도 안 됐는데? 너무 웃겨. 근데 뭔가 느낌이 근데 네오님이 추측하신 것도 맞는 것 같은 게 마에다가 세이싱한테 모멸감, 약간 자존심이 깎이는 이런 걸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뭔가 일본인으로서 한국인한테 이 차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위야. 근데 네가 감히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멸감을 느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너보다 위야. 일본이 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모멸감을 느낀 게 아닐. 근데 진짜 아니 잠시만. 그게 그래도 남자 때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메인 서사처럼 강조를 하지 말았으면 그래 뭐 마에다의 마음 알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살짝 충격적 몰랐을 때가 좋아. 근데 썸머님 말대로 이걸 감독님이 작품에서 풀었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코멘터리에서도 말하지 말았어야 그쵸? 아쉬운 포인트네요. 저는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혹시 마에다가 세이싱을 좋아했던
있었던 게 아닌가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의 그러니까요. 집착이어야 이거는 지금 맞아요. 네가 날 차? 하고 이제 괴물로 만든 건데 맞아. 그것도 아니고 거의 그런 느낌이었죠. 작품에서만 음, 보면. 뭐 못 들은 셈 치고 추측하기 나름인 걸로 하자고요. 네, 작품에서는 추측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네. 그쵸? 근데 이 마에다가 그러니까 보면 계속 완벽한 지원을 받고 자라서 자신의 맘대로 되지 않는,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맘대로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삐뚤어진 아이 같은 모먼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뭔가 그 5살, 7살 정도 애기들이 음, 엄마나 부모님한테 이거 왜 안 해줘? 라고 땡깡 맞아요.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태상이한테도 막 친구 거의 뭐 지금 깐부 오징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잖아를 몇 번을 외치지. 그쵸? 돌아와 장상 장상 맞아. 친구예요. 그래서 태상이한테도 나름 이 삐뚤어진 아이 같은 모먼트로 자신한테 계속 관심을 달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 아기는 이치로와 가토, 마에다, 유키코 이렇게 3명인데요. 그중에서 썸머님이 보시기에 가장 광기가 넘친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저는 사실 이치로는 좀 하수고 가짜 광기예요. 오, 이치로 원장은 맞아요. 그냥 의사로서. 음, 왜냐면 마에다가 지원해주니까 지원해주고 돈 음, 다 대주고 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니까 음. 아싸 하고 하는 사람인 거고, 가토가 아, 지원하는 것도 모른 채 맞아요. 그저 그냥 온리 나의 이 과학자의 이 본분을 맞아요. 다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와중에도 맞아. 그거 병 다 챙기고 죽게 생겼는데. 진짜 광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에다를 보면은 이 마에다의 서사를 듣고 나면은 얘가 진짜 광기가 그쵸.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지금 확 들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가토라고 하겠습니다. 가토 짜증나요. 그냥 배우님 죄송한데요.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제가 지금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고 퇴마할게요. 거기서 되게 사투리 쓰시면서 네, 나왔던 정감 걸로 있게 기억하는데. 나오잖아요. 왜 이러셨어요, 정말. 짜증난다고요. 저는 이 시즌 2 끝나기 전에 가토가 촉수에 맞아서 죽는 장면을 꼭 봐야겠습니다. 꼭. 괴롭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한 방에 가면 안 돼요. 모든 곳이 뚫려서. 빨아 먹힐 대로 빨아 먹히고. 그러면은 그 첫 장면 그 조선인들이 당하는 것처럼 머리로 어쨌든 최대한 악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뽑은 가장 광기는 저는 사실 이치로 원장도 그 작품 내내는 저도 이들 중에서는 제일 약한 광기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이치로 원장은 이 괴물한테 집착하기보다 자기의 명예, 나의 성공, 맞아요. 그러려면 이 괴물이 필요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맞아. 이 괴물에 집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얘도 좀 무서웠던 게 그 괴물한테 처음에 자기가 먹이를 주고 종을 맞아요.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기가 주인인 걸 완벽하게 인지하게 하겠다 할 때 막 웃으면서 종을 흔드는데 그때가 좀 소름이 돋았어가지고 그냥 장난 아닌, 얘도 악인이지만 저도 그 장면 빼고는 이치로는 3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가토랑 마에다 유키코 중에 고민을 했지만 과연 저도 역시 가토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되게 다양한데요. 썸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장 죽게 생겼는데 혈청과 모든 걸 챙기는 모먼트도 그렇고,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화상 입은 마에다한테 가가지고 일본 패전했다니까? 끝났다고. 끝났는데 가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야 해 막 하는 게 그래서 얘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가토가 제일 광기가 아닌가.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얘가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을 어떻게 막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과학자로서 미쳐가지고 난 과학자로서 온리 국가 다 빼고 난 이런 걸 업적을 이뤄야 돼, 이거가 더 느껴져서 맞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진짜 무섭다. 그 여신의 탄생이다 하면서 막 그 눈 돌았을 때가 정말 배우님 그 앞으로는 선한 역할만 맡으시고
좋은 작품에서 만났으면 아이고 좋겠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욕을 많이 먹으셔가지고 장수하실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정말로 제가 많이 했거든요. 욕을 보면서. 아 저도 함께. 아 이렇게 가토 최악의 악으로 뽑으면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인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꽤나 비중이 있는 인물인데 별로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서 맞아요. 데리고 왔어요. 이 사치모토라는 일본인 화가가 있죠. 이 화가는 안에 있는 이 옹성병원 안에서 생기는 괴물을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한 게 사진이 이때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언제든 이게 그러니까 가짜라고 일제가 이런 우린 사실 이런 실험한 적이 없어 아 라고 그쵸. 사진은 모면을 하려면 진짜니까. 그쵸. 사진은 너무 명백한 증거고 그림은 이제 그냥 그 얘가 그린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화가를 투입한 걸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는 했는데 오, 멋있는 추측이네요. 아허. 전 당연히 사진이 없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을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사치모토가 처음에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저렇게 사람이 괴로워할 거면 그냥 사진으로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맞아요. 추측을 했었어요. 이 사치모토와 셰이싱의 관계 근데 얘도 좀 사실 광기 같은 게 네네. 아무리 이제 셰이싱이 뭐 중간에 위로를 해줘서 사치모토가 이제 그 안에서 나름 옹성병원에서 적응을 할 수 있게 됐다가 셰이싱이 괴물이 되니까 속상해서 이제 셰이싱 그림을 그리고 그쵸, 다니잖아요. 근데 좀 광기 같은 게 여러 곳에서 여러 번 그렸나 봐요. 계속 있어요 그림이. 그 그림 조각이 자기 방에도 있고 월광바에서도 나오고 채우기도 어쨌든 그 그림을 어디선가 주워가지고 맞아요. 찾아온 거니까 어디 술만 마시면은 셰이싱을 그린 건가? 정말 인상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사치모토한테. 많이 미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치모토를 근데 저는 볼 때마다 그 특유의 음침한 분위기가 좀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왠지 도와줬는데도 불편하고 찜찜해요. 불쾌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 시즌 1 파트 2에서 사치모토라는 인물로서 보여주고 싶은 모먼트가 이거였구나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뭔가요? 이거 연기가 또 필요한데 가자. 썸머님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가요? 이렇게 역할 분배가 확실하네요. 네, 그렇죠. 저는 좀 이번에는 음침한 역할을 하는 거고 네오님은 에이. 좀 이제 화내고 반기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두강이처럼요? 주변에서 실제로 연기 좋았다는 평이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해보죠. 오늘 또 까만 옷 입고 오셨으니까 사치모토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네오님 같은 명배우가 아니라 책 읽듯이 옹성병원이 폭발을 시키고 채우기와 태상이에게 도망가는 맞아요. 길을 알려준 후에 이렇게 이제 말하죠. 미안합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시대 탓으로 돌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변명해왔지만 사실 저는 방관자였습니다. 저 이 말을 들으면서 방관자 요거를 딱 사치모토의 캐릭터 값으로 감독님이 설정을 하시고 맞아요.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조금 사과가 뜬금없는 장면에서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본 장면이었는데요. 이 시대 탓으로 돌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했지만 사실 나 역시도 가해를 한 방관자였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당시의 평범한 일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이 질문에 대해 감독님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치모토랑 또 생각나는 사람이 비슷하다고 느낀 사람이 그 장태상을 미행하기 위해 붙은 모리군 맞아요. 있잖아요. 그 일본인 네. 경찰. 그 사람도 얘랑 좀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둘 다 국적은 일본인이지만 뭔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그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는 인물로 그려져서 저는 모리군이 되게 좀 마음에 든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애정이 그쵸. 가는 그쵸. 캐릭터였어요. 근데 진짜 이게 웃긴 게 사치모토랑 모리군이랑 캐릭터 음. 값은 비슷한데 모리는 왜 이렇게 애정을 가고 사치모토는 왜 이렇게 음침하죠?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쵸. 색감 때문에 그런가?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웃긴 장면에서 모리가 되게 많이 많았고 나왔죠. 얘가 점점 변화하는 게 좀 웃겼어요. 그쵸. 처음에는 완전 일본인 그 의심하고 막 부하, 이 그랬는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그 음. 눈 파인 후로가 아이고. 최고로 맞아요. 반성하는 맞아요. 느낌이. 그리고 딱 그 경찰관의 그 옹성병원에서 이제 장태상이 살아 나왔을 때 딱 둘이 봤을 때 걔가 엄청 반가운 얼굴로 음. 딱 장태상을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 얘는 이미 마음이 장상편이네요. 돌아섰구나.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시즌 1의 결말도 보고 인물들까지 다 토파봤으니 드디어 저희 대망의 평점을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아껴뒀잖아요. 지난 병점에서 평점 말하지 않고. 그쵸. 저희가 과연 저희의 그쵸. 평점이 이렇게 계속 높을 것인가. 맞아요. 10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과 함께 그쵸. 넘겼었는데 과연. 오늘도 고유 빼미님이 없으니 이 평점 먼저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제가 고유 빼미님의 자리를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녀의 별점은? 저는 6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낮은 점수인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저는 제 취향인 장르였기 때문에 10점까지 갈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좀 더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니까 그쵸. 그만큼 높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박한 점수를 그쵸. 줄 수도 있는 느낌인데요. 6점인 이유가 일단 가장 큰 감점의 요소는 이 괴물이 중심이잖아요. 맞아요. 모든 맞아요. 이야기에. 그럼 이 괴물의 힘이 좀 일정했으면 좋겠는데 언제는 미친 듯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덜덜덜덜 무서운데 언제는 뭐야? 도마뱀이야? 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도마뱀이요?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처음에 분명 1화에서는 불태우면 죽는다 했는데 폭탄 터졌는데 왜 안 죽어? 죽어요? 왜 탈출하는 거야? 아빠만 안타깝게 됐다고요. 네. 부부싸움하고 아빠만 졌어요 지금. 엄마만 살았어요. 아빠는 화해하겠다고 그 병원에를 다시 들어갔는데 아빠만 화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괴물의 힘이 너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이 근본 서사가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 부분이 저의 감점 요소였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시대극이고 아무래도 뭔가 이때 전쟁 범죄에 대한 만행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그걸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저도 좋고 그걸 소재로 다루고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는 건 너무 좋지만 방식이 너무 노골적일 때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작품 자체로 봤을 때는 갑자기 태상이가 우리한테 연설하는 듯한 느낌의 장면들이 중간중간 들어갈 때가 있어서 엥?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포함을 해서 아쉽다. 6.1 드리고 그래도 6점이란 점수를 준 거잖아요. 0점도 있는데 6이나 줬어요. 6이나 준 이유 뭐냐면 얼굴 합이 오지고 지리고 레리코다. 감독님 귀 막으세요. 지금 큰일 나. 이게 지금 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언니 얼굴 합으로 6점을 줬대요. 게다가 수연 배우님까지 너무 예뻐. 이게 뭐야? 그 세 명이 마지막 8, 90화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얼굴 파티 보면서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앞으로는 이제 작품을 고를 때 네오님의 행복과 별점을 위해서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로 고르는 걸로. 주두루 씨, 정혜인 씨, 이진욱 씨 뭐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냥 무조건 10점일 듯합니다. 뷰티 인사이드를 봐야겠어요. 다음에. 맞죠. 자, 그럼 썸머님의 점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 점수는요. 5점. 와, 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5.5네요. 그럼요. 5는 너무 낮은 것 같고 6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5.5 드렸는데요. 저는요 이렇게 네오님처럼 막 이렇게 분석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는 그저 영화가 저는 사도 용미라도 끝이 좋으면 이 영화 재밌었다, 좋은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용도 3이었다. 맞아요, 맞아요. 결말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요. 제가 그쵸. 분명히 둘 중에 한 명 죽으면 안 본다고 했을 텐데요. 둘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렸고요. 저는 그 느낌이 쎄하다는 걸 둘이 이제 금목당에서 얘기할 때부터 그쵸, 느꼈거든요. 그쵸.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기억해주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해요. 아, 플래그를 세게 세운다. 또다, 플래그다. 해서 저는 죽으면 그래도 지금까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박서준 배우님이 죽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소희 배우님이 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웬열 엄마가 자식을 죽이는 이런 그러니까요. 처참한 장면을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게 시대 극이지만서도 이제 잘생긴 남자 주인공과 예쁜 여자 주인공의 로맨스이기도 한데 둘이 너무 그쵸. 애정을 보여준 장면이 마지막에 이제 채우기가 죽을 때 제가 연모하는 사람이에요 말하고 죽은 게 끝이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그 죽을 때 좀 더 껴안고 그쵸. 대화를 많이 하는 심파로 갔으면 제가 그래도 좀 맛있는 클리셰니까. 맛있는 클리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슬펐고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제가 전반 1 파트 1 지난 방송에서는 오 생각보다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제가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5.5점. 그쵸. 지금 썸머님한테는 굉장한 점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맞죠. 달리 저희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런 장르를 거의 최악 안 제일 좋아. 안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 높아요. 그쵸. 전 0.5만 주셨어도 0.5요? 점수를 주실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그쵸. 하려고 했는데 반면 이제 네오님은 그쵸, 굉장히 낮은 오히려. 점수예요. 네, 이거. 맞아요. 5.5라니 엄청나네요. 근데 썸머님 말을 듣고 보니까 좀 그것도 그렇긴 하네요. 작품 내내 모성애를 강조해 놓고는 그쵸? 엄마가 채우기를 죽이는 장면이 맞아요. 그래서 좀 띠용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번외로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요? 파트 1, 파트 2 중에는 어떤 게 더 재밌으셨어요? 이것도 고민이 되네요. 왜냐면 일단 앞이 더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파트 1이 근데 단 3화 있는 파트 2에서 좀 도파민이 많이 터졌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명쾌한 정리다. 하이라이트잖아요. 이제 그쵸. 괴물 나오고 막 이제 그쵸. 어떻게 되나. 응. 근데 이제 도파민이 막 터질라 하는데 끝나버린 느낌이라서 실망스러워가지고 파트 1이 좀 더 재밌었다. 맞아요. 저도 파트 1이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장르가 어쩔 수 없는 게 그 세계관이 확장되면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범위, 그러니까 세계관도 세계관인데 범위가 이 활동 무대가 되게 갇혀 있어야 그 한정된 상태여야 항상 재밌는데 제가 스위트홈 때도 그걸 느꼈고 지금도 파트 1에서 웅성병원 안에서만 계속 맞아요. 무섭고 어둡게 그려지니까 그 긴박감이 정말 좋았는데 아무래도 파트 2에서는 이제 명자가 이렇게 할 때 빼고는 비슷하게 느낄 때가 별로 없었어서 그게 좀 아쉽지 않았나 싶고 추가로 저는 이제 파트 2가 오히려 더 잔인하다고 느꼈거든요. 오, 왜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잔인하다고 느낀 장면이 카와 경무관님이 그 명사한테 찢겨서 죽잖아요. 그 피와 수술 씬을 보면서 진짜로 우에 하는 왜냐면 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잔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건너뛰기를 다 하고 봐가지고 무슨 장면인지 지금 제가 이제 그 명자가 이렇게 덮치려고 하는 장면부터 잘 끊었네요. 쭉 뒤로 넘겼는데 넘기다 이제 좀 괜찮겠지 했는데 갑자기 막 목에서 피 나와서 그쵸.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또 오해 피가 너무 많이 나와요. 헛구역질 또 하고 바로 다 뒤로 넘겨가지고
잘 넘겼다. 맞아. 찢길 때부터 수술신까지 너무 잔인했다. 저는 이렇게 가장 잔인한 장면이었는데 썸머님은 어디가 가장 잔인했나요? 전 사실 이제 다 뒤로 넘겨서 뭐 잘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 제가 지금 딱 기억에 남는 건 고문당하는 장면. 아 맞네요. 그걸 까먹었네. 나월댁이랑 이제 그 아저씨가 구소장님이 막 고문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좀 뭔가 상황적으로나 뭔가 너무 보기가 힘들었어요. 맞아요. 고문 씨는 항상 그 불쾌하게 보기가 힘든 맞아요. 그 잔인함이 있죠.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평점까지 마무리해서 오늘 방송이 끝나는 줄 아셨겠지만 아니고요. 아직 아니에요. 저희가 드물게도 이렇게 비판이 가득한 방송이 되었잖아요. 근데 항상 모든 일에 비판을 하려면 저희가 수습도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법이니까요. 그럼요. 데일밴드는 있어야죠. 그렇죠. 감독님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비판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한 장면씩을 꼽아서 재구성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썸머님 먼저 해보실래요? 제가 재구성하고 싶은 장면은요. 네. 두 개를 가져왔는데 오. 하나는 윤채옥 죽을 때. 저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거를 해볼게요. 저는. 네네. 이거 저는 가토 중자가 도망가는 씬에서 이제 그냥 제 바람은 딱 하나예요. 그냥 사지가 찢겨서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이것도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저는 가토 중자가 도망갈 때 막 괴물이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 박진감이 넘치길래. 맞아, 소리가 막. 그래서 막 병 다 챙겨서 도망가다가 병 다 깨지고 하나 남았잖아요. 막 그거 막 소중하게 품에 안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명자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막 애를 낳을 것 같은. 제가 재구성하고 싶은 부분 여긴데요. 네. 이제 명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요. 명자는 안타까운 캐릭터지만 거기서 명을 다 했어야 깔끔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가토 중자는 혼자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뭔지 알죠? 클리셰? 휴 다 도망 왔다 했는데 네. 뒤에서 쿵 해가지고 너무 좋다. 이제 괴물 달려와서 그 뒤는 이제 상상에 맡길게요. 그렇게 악인의 마지막을 보고 싶었지 뭐예요. 저도 비슷한데 가토가 도망가는 씬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후로도 한 번 더 도망치는데 이때 그 막 채우기를 항상 방패로 삼는 씬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채우기가 붙잡히기 전에 가토 먼저 촉수로 항상 될 것 같은데 왜 항상 컨트롤을 잘하면은 그 겁나 길던데 촉수가. 그쵸. 그래서 채우기를 인질로 가토가 잡기 전에 촉수로 죽이는 씬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가토 촉수로 죽기 기원 1일차. 오케이. 파티원 2명이요 지금. 네네. 그리고 제가 또 재구성하고 싶은 장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채욱의 죽음인데요. 일단은 기왕이면 채욱이를 뭐 죽일 수는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채욱이가 죽었으니까 엄마가 채욱이 살리려고 나진을 주는 장면까지 뭐 그래요. 어떻게든 살았으면 좋겠는 엄마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채욱이 죽는 게 꼭 죽이는 게 엄마일 필요가 있나? 라는 부분에서 다르게 채욱이가 뭐 정말 이 나쁜 가토한테 어떤 공격을 당했거나 이런 식으로의 죽음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벚꽃을 감독님이 많이 좀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채욱이가 죽으면서 어떻게 장태장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 사랑해요 이런 거 아니고 벚꽃이 져버렸네요 이런 말로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벚꽃 타령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사랑하고 마지막 키스라도 한 번 더 로맨스가 조금 더 범벅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사람이 죽는데 벚꽃 그런 얘기는 좀 너무 작품적인 대사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구성을 키스신으로 재구성하고 싶습니다. 그쵸. 저희가 근데 뭐 댓글을 보면은 마지막 대사가 되게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 둘이 느끼기에는 뭔가 그 대사에
뭐랄까 어떤 의미였는지 전 잘 안 와닿았달까요? 저도요. 생각보다. 그 숨겨진 뜻이 뭐였을까? 우린 여기까지였던 것 그냥. 같다. 뭐 대충 이런 맞아요. 뜻이겠지만 뭐 차라리 뭐 나를 기억해 달라든지. 좀 더 현실적인 정말 그 순간에 할 법한 대사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 S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 약간 그 워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벚꽃의 간석인가?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재구성을 해봤는데 청취자분들도 재구성하고 싶으신 장면들이 있으시면 저희 인스타도 놀러와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팟빵에도 댓글을 남길 수 있으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없을 리가 없어요. 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머님, 시즌2 보실 겁니까?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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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셨죠? 왜냐면요, 저는요 또 보고 또 방송을 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말을 또 하고 싶어요. 우리 일치월장과 함께 또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썸머님이 경성 크리처 계속 보더니 감독님을 많이 닮게 되셨네요. 떡밥을 막 다음에 일치월장도 또 할 거니까 떡밥을 막 저희는요 꼭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분노 같이 참으시면서 같이 보고 이제 또 다시 와서 들어주시면. 그럼 그때는 썸머님이 아니라 태상이가 호재로 바뀐 것처럼 썸머가 아니라 윈터? 그 이름은 살짝 살짝 SM에서 이제 고소 올 수 있기 때문에 닮은 구석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시즌 2 볼 겁니다. 저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의리가 있기 때문에 스위트 홈도 끝까지 봤고요. 헝거 게임도 끝까지 봤고요. 그 트와일라잇이라는 영화도 시리즈 보면 1이 재밌는데 4까지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의리 있게 봤고요. 저는 언제나 의리를 지키는 의리파시네요. 네, 의리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봐야 된다. 그리고 나름 또 떡밥 남기셨으니까 저 잘 걷어 들이는지 지켜봐야죠. 네, 시청자 검수단으로서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썸머님과 함께 그때는 빼미님까지 강제로 다시 보게 해서 방송을 또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맞죠. 이제 또 빼미님 하니까 생각났네요. 이제 드디어 다음 주 방송에 그쵸, 그녀가 옵니다. 둘이 오붓하게 좋았는데. 저는 아니에요. 빼미님. 빼미님 늘 그리워. 잠시만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찌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